그러면 세수를 하고 바로 다시 잠들고. 세수를 하고 다시 넣었어. 그러니까 그럼 세수하는 의미가 없었어요. 세수는 왜 했어? 세수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근데 왜 잠들었어? 근데 너무 졸려가지고 몇 시에 잤는데? 세수를 그만 거야? 잠을 들쓴 거야? 세수를 다 한 다음에 다시 밥을 먹고 한 20분 뒤에 다시 잠들고 11시에 일어나서 다시 잠들고. 나 오늘 졸라 바빴어. 하나야, 너 시험 범위가 어디니? 뭐가요? 시험 범위 학교 기말. 학교 기말이요? 와, 그 마지막 세 단원이요. 6, 7, 8? 네. 6단은 잠시만요. 재난도 있잖아요. 열이랑 그 8단은 그리고 7, 8, 9요. 수권. 수권이랑 열이랑 재해재난이요. 재해재난이요. 재해재난. 그럼 안 나오잖아 시험. 그게 안 나와요. 그것도 나와. 지금 배우긴 하는데. 우리 그거 시험 끝난 다음에 배운다고. 근데 상식과금 할 수 있잖아. 뭔가 너 그건 너 스스로 배워야지. 알아서 하면 되겠지. 부산은 시험 범위라고?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그거 하세요. 지금 진도 나가고 있어요. 재진을 어. 스폰 받을 텐데 그거 다 거예요. 나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그거는. 야, 너희들 할딱 다 끝나면은 대학물리 아주 쉽게 해서 문제 풀래? 역학이면 재밌어요. 셰페이델 러닝 같은. 역학 빼고는 별로. 대학은 이제 그러면 그런 기간이면 진짜 렌즈를 아직 다 안 했죠. 멘트가 끝났잖아. 빛이 입혔어. 그거잖아. 케플러 망원경 했어요. 문제 있어. 뭐라고? 케플러 망원경. 광학장 잘하기로 했잖아. 그냥 패스에서 문제 있잖아. 그럼 렌즈. 맞네. 비팅 파생 들어갔지. 우리 아이 막 역사에 완전 좋아. 자, 강조를 보시면 될 것 같아. 친구한테 이런 거 말하려고 했는데 김준호가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알고 못했던 게 현아, 기억나. 정신 차려라. 너 1년 남았다, 1년. 지금 화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너 뒤지게 먹으면 또 자는 거야?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좀 낭만있는 인생이네. 자, 광전 효과라는 얘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광전 효과의 서론 부분을 한번 볼게요. 19세기 초에 빛의 간섭과 회절,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 헤르츠의 전자기파 발생과 검출 등으로 빛의 파동성이 성립되어가던 중에 19세기 후반 무렵에 헤르츠에서 처음 발견된 거야. 빛의 파동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하나가 발견된 몇 시에 바로 광전 효과라는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광전 효과 발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광전 효과라는 효과를 먼저 살펴보고 발견에 대해서는 책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광전 효과는 이런 과정을 광전 효과라고 해요. 이쪽에 금속밥 검정기를 갖다 놔볼게. 이 금속밥 검정기는 미리 대전이 돼 있대요. 자, 뭘로 대전시켜 놓을까? 마이너스로 대전시켜 놓죠. 이렇게 대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쪽에 아주 짧은 파장의 빛을 공급해 줬고 있어. 주로 이용할 때 수은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자, 수은등을 이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이쪽에서 짧은 파장의 빛이 갔더니 갑자기 금속박이 오므라들기 시작했다. 오므라들었다는 얘기는 전자가 어떻게 돼? 나가버렸다라는 얘기야. 이때 튕겨나간 전자는 무슨 전자? 광전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를 고전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빛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서 빛의 색이라는 것은 연태까지 파동적으로 보면 진폭과 관계에 있거든.
그래서 강한 빛을 비추면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네. 실제로 광전효과 등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빛의 세기가 에너지 세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야. 하등 상관이 없었어. 세게 전도 별로 안 튀어났다는 거죠. 세게 전도를 별로 안 튀어났다는 거죠. 아니 전혀 다른 게 세기를 주게 됐어. 빛의 세기가 빛의 진폭이 아니고 전혀 다른 녀석에 의해서 결정되죠. 에너지도 역시 전혀 다른 녀석에 의해서 빛의 결정되죠. 세기가 크면 그래도 에너지가 큰 거 아니에요? 에너지는 큰데 진폭간의 관계다. 진폭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당연히 빛의 세기 크면 빛 에너지 크지. 순간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빛 에너지가 큰 이유가 다르더라는 얘기야. 전혀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을 관찰하게 된 거야.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어떤 현상인지 한번 볼게. 1887년 헤르츠는 전자기파 실험을 하던 중에 우연히 금속으로 된 두 전극의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을 비출 때 방전이 더 잘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헤르츠 실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야. 후에 영국의 물리학자 톰슨에 의해서 전자가 발견되면서 이 현상이 금속의 빛을 비추면 금속 내부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임이 밝혀졌는데 이것을 광전효과라고 하였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아인이 주장했을 때 강한 빛을 비춰줬어. 에너지가 커야 되겠지, 그렇지? 에너지 크면 아무리 빛이 어떤 파장이든 뭐든 상관없이 빛의 파장에 상관없이 전자가 튕겨 나와야 돼. 근데 그런 일이 없어. 이해해? 자, 한편 이렇게 됐어. 아무리 빛이 약해도 실험을 해본 결과 어떤 진동수 이상의 빛이 주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 진동수한테. 바로 에너지는 누구와 관계 있다? 진동수와만 관계 있고 빛의 세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빛의 세기는 뭐와 관계 있었을까? 그거는 전체를 정리한 뒤쪽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 아인슈타인 해석까지 가야지 이야기가 쉬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광전 효과를 발견하였다. 광전 효과, 금속의 빛을 비췄을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한다. 이때 튕겨나오는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는데 광전 효과에 의해서 금속에서 방출되지는 전자를 광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광전 효과 실험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실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하자. 자, 아저씨는 계속 잘 나가봐. 자, 헤르츠 이후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광전효과 현상을 더욱 자세히 연구하였는데 기본적인 자,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한번 모식도로 나타내 보도록 하였습니다. 오케이? 모식도로 한번 나타내 보기로 합니다. 자, 이쪽에 광전관이 있는데 이 광전관 내부에는 두 개의 극판으로 형성되어 있고, 자,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건 진공으로 구성된 관이야. 자, 물질마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는 특정한 금속판을 갖다가 덧대놔. 아연이면 아연, 주성 뭐 이런 아이들을 덧대놔. 오케이? 그 특성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는 거지. 자, 그리고 간단하게 모식도로 그릴게.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계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쪽에 가변 전압을 걸어주게 됐다는 거야. 모기가 있네. 지금은 진짜 추운데 어떻게 했지? 미친 모기는 나한테. 좀 있으면 북극에 모기가 출현할 것 같은데. 진짜 목이 고통스럽게 죽어라. 생각해 보기에 요즘 모기는 물지도 못해. 네. 물지도 못하면서 귀찮게 하지 사람은. 사람의 의미를 진짜 물린 적이 언제지?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물린 적이 없는데 계속 소리만 나는 거야. 맞아요. 왜 존재하는가?
선생님 추석 지나고 다니면서 물리지를 않아. 최근 18년 동안 목이 물린 게 10번도 안 물렸거든. 근데 저도요. 올해만 한 10번 물린 거 같아. 저 올해 2번 물렸어요. 너무 10번. 추석 지나고. 와, 환장하는 거야. 나 진짜 딱 한 번 물렸는데. 밤에 모기 소리 나면 깨거든. 네. 찾는데 없어. 그거 20분 동안 존버 타야 돼요. 에프피랑 다 뿌리고 별짓 다 해도 발견을 못해. 근데 피를 빨아먹은 건 없고 물었다가 못 빨고 그냥 도망가는 거. 와, 더워. 자, 얘는 빛을 비추기 전에 이 상태에서 전지 연결한다고 전류가 통할까 안 통할까? 이 두 구간 사이에 방전이 일어나기엔 너무 멀지. 오케이? 접점이 가깝다면 방전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안 일어난단 말이야. 자, 이때 여기에 파장이 짧은 빛을 비춰주는 거야. 자, 파장이 짧은 빛을 비춰주면 여기서 전자가 튕겨나와. 빛에너지로부터 다양한 에너지를 받은 전자들이 튕겨나오겠지. 이 전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광전자라고 부른다. 이 광전자에 대해서 지금 뭐가 흐르지? 전류가 흐르게 돼. 이쪽을 흔히 양극이라고 하고 이쪽을 음극이라고 해. 자, 이 실험을 크게 두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 첫 번째, 전자가 하는 운동 에너지를 한번 측정해 보기로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관한 실험을 한번 해보자. 건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해 보자.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측정은 아주 손쉽게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있어. 네, 이제 3단계다. 너희도 이제 1년 남았다. 이번에 제법 많이 떨어졌어. 3명 떨어졌대. 그러니까. 2명은 아예 선생님이 그냥 포기했단 말이거든. 그럼 1차랑 통합해서 5명 떨어진 애 중에 진산 아이 하나는 왜 포기했냐면 3학년 되기 전까지 잘했어. 근데 2학년 후반부터 막 안 하기 시작하더니 겨울방학 때부터 여름방학 때 원서 쓸 때까지 과학 수업을 거의 안 들었어. 유민이 미래 가게 돼. 그냥 빠진 거예요 과학 수업. 유민이 과학 수업 봤었잖아요. 2학년 때부터. 자꾸 뭐 배탈 났다 그러고 학원까지 왔는데 없어지고 막 이랬어. 그런 심각. 별 레전드. 굉장히 심각하지. 왜 다니?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게 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냅두시더라고. 그래서 큰 녀석은 생각해도 학교 내신이 좋아도 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자아이는 항상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 모르겠어. 늦게 하긴 했어. 늦게 오긴 했어. 늦게 와갖고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그냥 어느 정도 쫓아야 할 텐데 과학 수업을 계속 여름방학 넘어서부터 빠졌지. 빠지고 면접 대비하는 대비 수업을 거의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떨어지더라고. 학원서 연습도 몇 번 안 하고 학원서도 모의 면접을 한 2-3번밖에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충분히 준비가 덜 됐지. 한 녀석은 가슴 아파. 성현이. 네? 성현이 떨어졌어요? 아씨. 이거는 면접도 잘 봤다고 했거든. 이제 성현이가 면접 가장 먼저 봤는데 이 성현이는 영재학교도 쓰고 그래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친구인데 면접도 잘 봤다고 했어. 자소서하고 생기부 다 잘 봤다고 했는데 왜 무슨 기준으로 떨어진지 모르겠어. 성현이 학교에서 되게 학교 활동도 많이 하고 잘해 보이거든. 동아리 활동 많이 하고 다 이게 열심히 우리가 하잖아. 떨어져요. 근데 근데 선생님 그럼 총 6명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형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한대 문구 하나씩 또. 윗단계는 기시가 많은 거죠 거의. 쓸 수도 없는 애들도 쓰고 막 이러고. 그 3명 떨어졌다고. 야,
뭐 국수한지 뭔지가 2랬는데 어떻게 이. 국사가 2요? 와 멋있다. 과학고 내신 다 봐요? 2가 나왔다고. 어. 진짜 레전드다. 쌤 과학고 내신은 다 봐요? 신. 아 근데 어느 정도 봐도 2는 이. 공부 안 해도 기는 많아. 국사 B는 모르겠다. 근데 국사 2? 국어 C. 그럼 문제가 있잖아. 시잖아 새끼야 이해야 돼. 2는 근데 다 찍으면 2야. 그러니까 다 찍어도 이. 전날에 시행 조건 빵점. 전날에 조금만 봐도 C는 나올 텐데 진짜로. 아니 C는 씨. 포기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근데 우리가 다녀갖고 근데 그 아이도 처음 중간이 국어 뒤지는 기복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거기서 말렸어. 성격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친구는 할 땐 또 해. 할 때는 근데 안 할 때는 아예 손 놔버려. 혼자서 막 하고 돌아다니고 학원에 분명히 왔는데 없어지고 걔도 그랬네. 걔는 아예 없어졌어. 붙을 리가 없죠. 어? 그런데 붙을 수가 있어요. 가방만 놓고 집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좀 되기가 힘든데서 국사가 2잖아. 집이 가까웠나. 그 다음에 학교 수업 중에 결과도 있고. 오? 근데 그건 어떻게? 코로나 그래도 1차는 코로나 불러야 때문에. 아 그러니까 1차에서 안 되지. 1차 코로나 때문에 결과는 괜찮지 않아요? 다른 데도 뭐다 그런 거 치면 인정 결산 아니에요? 어? 인정 결산. 안 돼 그것도. 진짜요? 네? 병결로 따로 그럼 제가 그거 코로나 병결 아니야? 잘못했나 봐. 이거. 아 서류를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하루를 못 빼먹었다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3일 넘었대었나 봐. 근데 우리 웬만하면 하루하루만 하면 보내야 되잖아 소리 같은 거. 코로나 걸렸을 때 온라인 수업. 야, 나 지각할까봐 그냥 엄마한테 병원 가자고 해가지고 구라로 병원 가서 병원세를 냈잖아. 지각 안 하려고. 그래서 인정기가 됐어. 가능하긴 해. 근데 그게 차라리 나아. 맞아. 근데 늦잠을 자면은 진짜 뭐지 아파가지고 못 일어났다 해야 돼. 나 맨날 그러는데 그냥. 지금 비염이 너무 나 맨날 심해가지고 그걸 정신이 나- 없어. 야 하주야 나 맨날 수업 좀 칠 때 들어. 병원 가서 그걸 서류 받고 싫어하더라. 먹어서 떡 먹기거든. 진짜 뭐를 하든 서류를 다 내면 돼. 비염이 너무 심해. 야 일단 이미 난 지병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병 있으면 그냥 바로 병결할 수 난 있어. 알레르기 심한 편이라서 두드러기 많이 났다 해서 병원 갔어. 알레르기 좀 있으면은 그냥 바로 그 식품 먹으면 돼. 나도 3학년 때 내신 관리 철저히 하고 기말고사 내신 관리 철저히 하고 좀 나쁜 게 안 나오도록 자기 관리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 근데 3학년 때 중간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중간 없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사람 중간 없잖아. 3학년 때 2학기 중간만 잘 먹어야 돼. 일단은 1학기 성적까지 가도 나중에 12월 달에 2학기 성적까지 지금 전체 사람들은 생활 기록을 기말밖에 다 해야 안 되거든. 아, 다 잘해야 돼. 미친 소리야 아직 상황 기말 안 자, 갔잖아. 사이가 없으면 기말 끝났어. 지난주에 중간에 없는 거예요. 중간 안 나와. 자, 그러면 현재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진짜 너희들 열심히 해야 돼. 대충대충 할 생각하지 말고. 자, 전제 응용량 특성을 살펴보는데 이런 특성들. 자, 여기에 수운동을 비춰주는 거야. 수능이 무슨 의미야? 자, 수운동을 비춰줘. 비쪽 비. 자, 수운동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거든요. 전자들은 다양한 운동 에너지를 튕겨 나올 거야, 그렇지? 다양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튕겨 나오게. 그때 이 전압이 가변 전압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전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장치야. 네. 전극을 바꿔주기도 해. 거꾸로 자동으로. 보통 직류 전원 장치들이 내가 마음대로 전압을 조절해 줄 수가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볼게. 잠깐만 하고 형이 계속 질문해. 성민이 형 떨어졌으면 지금 누구 나왔지? 몰라 우리가 계산 중에 거의 다 떨어졌을 걸 계산 중. 지금 주한이 형, 주한이 형. 주한이 형 되게 열심히 해서. 우영이 형, 준서 형. 준성이 정도 3명, 내가 보는 3명이네. 준서는 되게 착실해. 대충 하고만 하니까 될 것 같아. 쟤는. 썩덩어리 한 명 있었는데. 네, 미리 없어요. 몰라. 그냥 트럼프의 전문가. 그러면 이렇게 되었고요. 자꾸 자, 수학이 자, 이렇게 됐고 이 전압이 점점 줄게 되면 네, 이쪽으로 당기는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드니까 전류 세기가 감소할 거예요. 네. 그러다가 0이 될 때 전압이 0이 돼버리면 최초의 순수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오던 녀석들은 도달하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은 도달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줄 때 그럼 가던 녀석들이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못하면 반대로 되돌아오게 돼. 점점 낮추다가 어떤 특정한 전압 VS라는 전압이 될 때 V 뭐라고 뒀어? 자, 이 전압이 돼버리면 이렇게 돼. 여기서 온 전자 중에 충분히 큰 에너지를 가진 녀석이 도달할까 말까 하다가 되돌아오게 되는 거야. 오호호. 최대 운동 에너지 가진 녀석. 어. 그렇다면 전류가 뭐가 되지? 아, 전류가 뭐가 돼? 아 0이 돼버려. 전류 전류. 그래서 광전류의 세기가 0이 되는 그때 전압을 우리는 정지전압 또는 저지전압이라고 해요. 스토핑 볼테이지가 되어버려. 오케이? 그럼 우리 전자의 한 일 기억나니? 전자에게 한 일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니? VA. QV라고 썼잖아. 기억해? 전압량 곱하기 전이 차이라면 1이 돼버리지? 근데 전자니까 2V라는 값이야. 이만큼의 2를 해주게 되는 거야, 전치가. 그래서 누구를 없애버리는 거지? 운동 에너지를 없애버리게 돼. 이해합니까? 네. 자, 그래서 최대로 갖게 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맥시멈의 제곱이라고 하죠. 이 값이 EVS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해합니까? 정지전압일 때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1차 정지전압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어. 오케이? 자, 그래놓고 실험을 해본 거야. 강한 빛을 줬어. 강한 빛을 줬어. 이때 얘 밝기를 세게 해서 더 강한 빛을 준 거야. 그럼 전자가 더 큰 에너지를 갖고 나와야 되겠지. 네. 큰 운동 에너지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정지전압이 똑같아. 신기한 일이 생겼지. 얘는 파동이 아니었어. 빛을 세게 주면 파동 에너지도 크기 때문에 더 잘 나올 거야. 더 전자가 큰 운동 에너지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똑같은 운동 에너지로 나오더래. 다른 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실험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로 했어. 자, 세로축은 광전류, 가로축은 양극의 전압이야. 두 극 사이의 전압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일단 처음에 준 빛을 줬더니 얘는 자, 어느 순간 이후의 전압부터는 영향을 크게 안 줘. 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전압이 줄어들었더니 점점점 전류 세기가 줄어들다가 전압이 0일 때도 전류는 흘러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전압이니까 더 줄어들다가 딱 멈춰버려. 이때가 뭐라고? 마이너스 VS라고. VS. 네. 오케이? 그리고 강한 빛을 쬐놓고 실험을 해봤어. 이거 선생님 대학교 때 다 실험했던 거야. 직접요. 광전효과 실험을 다 했었어. 빛을 더 센 빛을 줬어. 센 빛을 줬더니 어때? VS도 쭉 오다가 VS가 똑같아. 이거는 무슨 빛? 강한 빛. 그때 영어 옛날 가르치던 학생 이름이 강한 빛인데. 상기. 자, 얘는 약한 빛. 그래서 빛의 세기가 전자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알았죠. 이 황정기라는 적이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 누구와 관계 있을까? 운동수로 그것이 궁금해졌어.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하게 된 거야. 그냥 거의 금요식 공부하고 계시네. 손을 1, 2교시 다 잤니? 아니요. 네 알았어요. 너무 예술이야. 맞아. 안돼. 손이야. 이 그러다가 교시는 잤다고 인정하는데 1교시는 안 잤는데 일어나 있어서. 손이야. 그러다가 쌤한테 말 들었죠. 내년에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그 후기 그 1, 2교시 안 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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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교시
숙제다가 이런 계산 좀 하고 이런 형은 이래서 안 됐어 라는 후기 얘기해주면 창피하더라고. 근데 괜찮습니다. 계산 좀 하기 장관 사실이잖아요. 후배면은 이름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 다 알잖아. 성현이 형이 안 됐어요? 이거까지 알잖아. 저는 이런 거 모르는데요. 근데 성현이가 학원에서도 개인적인 능력 보면은 3학년 형 중에서는 그래도 5등 안에 들거든. 주한이는 어떻게? 주한이 형보다 더 잘하지. 주한이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게 차분하게 하는데 성현이는 좀 시끄럽게 열심히 하지. 할 때는 진지하게 하지. 뭔가 하나씩 다 진지해. 다 열심히 하나씩 해. 이렇게. 근데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운이 안 좋나요? 외향적으로 열심히 하고 이구나. 주한이 형은 좀 내향적으로 아이. 열심히 하고 그게 좀 약간 다르지. 학생 활동을 뛰어다니까. 그러니까 주한이가 유민이 같은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성현이는 아인이 같은 스타일. 열심히 하는. 네. 근데 그런 저희 거 안에서 절대 한 적이 없다. 하주가스는 아니에요. 자세로 따지면. 열심히 하지 자세는. 근데 엉뚱한 소리는 안 해. 하주 요새 안 하잖아요. 굳이 비교한다면 누가 있을까? 우리 옛날에 막 열심히 하다가 그만둔 애는 없지. 없어요. 그 열심히 선생님한테 되게 뒤지게 크게 혼나고 나가는 애 있죠. 누구? 성현이었나? 아니 그 누구더라? 승원이 근데 쌤한테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승원이? 아니에요. 서린이 아니에요. 아니 그 승원이 여타만에 뒤지게 크게 혼나고 간 애 있잖아. 그게 성현이 아니에요. 누구? 박성님이 박성. 진짜 진심으로 웃는 애 박- 있잖아요. 걔는 공부도 안 하고 인성도 안 됐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욕하네요. 아니야. 원장 쌤이. 그랬던 애. 걔가 걔예요? 원장님 앞에서 공기계 내려고 했던 애 있잖아. 아니 난 몰라. 난 그치. 그때 없어. 그때는 걔는 선생님이 총회한 애가 이제 서린이. 선생님이 여태까지 학원에서 생활하면서 본 최악의 베스트 5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다행이다 난 아니라서. 옛날에는 그 정도면은 맞고 부모가 경찰 불렀을 거야. 내가 두들겨 패서. 쌤한테 혼난 거예요? 아니 내 어. 나한테 혼난 것도 별로 없어 사실은. 원장 쌤한테 뒤지게 혼났어. 얘는 무슨 행동을 했냐면 그때 우리 겨울방학 때였던 거야. 맞아요. 겨울방학 때인데 그때 늦게 왔는데도 책안 피고. 상당히 늦었어. 늦었으면은 보통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들어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래 빨리 앉아서 수업하자. 라고 할 텐데 이 녀석이 들어올 때도 문을 발로 딱 나가지. 그러더니 자리 앉아갖고 야 너는 자세가 그게 아니잖아.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들어오면 될걸 왜 너 그렇게 행동하니? 택시가 늦게 온 걸로 다 미친 새끼. 어떻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어. 야너 처음 봤을 때 푸근하게 생겼어. 안 되겠구나. 너 나가줄래? 나중에 수업 준비되거든. 들어가 나가줄래? 안 나가. 누구랑 선생님이랑 했어요. 화가 난다. 야너 나가. 나가 임마. 나가. 우리 그때 슈! 흰수업 수업 중에 안 나갈래. 야너 때문에 늘 방해되잖아. 나가. 싫어. 라고 부모님한테 문자 들어가고 예전 끌어내달라고. 부모님한테도 개겼어. 그때 나갈 때도 불 자꾸 원장쌤한테 뒤지는. 근데 원장 쌤한테 자기 아이 유튜브 안 내려고 공기계 내고 왔잖아. 아니 내가 그 얘기도 했다. 야 너는 집에서 부모님께도 이러니? 왜? 너 학교 선생님한테도 왜? 너 아주 나쁜 아이구나. 나한테 좀 들었던데. 나한테 칭찬해주던데. 나한테 되게 착하게 대해주던데. 그래갖고 엄청 좋은 친구죠.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실수형에서 중이병이네요. 나도 중간 그때 중일 때니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친구 같았어. 좀 맞아야겠네요. 경험이 있을 때. 근데 옛날 같으면 그냥 삭삭했을 텐데 요즘 쌤이 애들 안 때려. 그런 성격이면 학교에서 맡고 있을 거예요. 애들한테. 선배들한테는 좀 뒤지게 맞겠지. 친구한테는 친구들한테도 맡고 다닐 것 같아요. 좀 약간 찌질이기가 있나? 찌질이에다가 곰탱이.
근데 공부도 안 해. 그러니까 학교 가면 찍소리 울리고. 숙제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래도 초반에 좀 하는 척했어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걔랑 같은 반이었잖아요. 하는 척 하더니 좀 애가 과학을 한반했었잖아. 맞아요. 그래갖고 근데 그 과학 합할 때 나 처음 들은 쌤이 누구지? 찌질함이 너무 묻어나더라고. 맨 처음 약간 관종해갖고 선생님들한테 되게 아는 척하고 엄청 시끄럽지. 그거 김범진 아니야? 똑똑한 하주도 가만히 말하라고 했는데 혼자서 되게 아는 척하고 앞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쪼크쪼크 야너 조용히 해줄래? 몇 번 쪼크줬는데 안 맞춰. 경민이는 코를 옛날에 이런 애 장민이. 비슷한 아이가 있었는데 베이징이요? 비슷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이제 어떤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이제 경시반 수업을 하고 있었어. 근데 뭐 올림피아드라는 시험이 있어. 올림피아드가 아니고 인천시 수학과학 경시대 시험이 있었거든. 근데 이 녀석이 과학 경시반에 30몇 명이 앉아서 수업하는 교실이야. 근데 되게 늦게 왔어. 늦게 오는데 얘는 출연이 발로 차고 들어왔어 일단. 딱! 어이가 없잖아 수업하는데. 근데 교탁이 되게 높아 거기는. 한 요 정도 돼 교탁이. 우와. 30cm 정도가 돼. 올라가서 강의실 엄청 크거든.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뭐 하나 보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땅! 이야. 가방 딱 메고 주머니 손 넣고 인사도 안 하고 껌씹으면 앉아 쭉쭉쭉쭉 멋있다. 그러더니 의자 와갖고 다리 빼. 이야. 그러더니 딱 안고 안쪽다리 딱 떨어면서. 더 빼놔봐. 아빠도 알지? 그 다음에 다리를 꼭 떼내는 거야. 어이가 없네. 문 가오를 그때 선생님이 경시대 일반이요?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 가오 풀충전이네. 와. 야, 전화 드리고. 너 나가. 안 나가? 나가. 나가 이 새끼야. 나 들어가지 저걸. 그 학원에서는 나 들어. 선생님이 한 번 소리 지르면은 그 학원이 2층, 3층, 4층을 썼거든. 2층까지 다 들려. 난 저걸 들어가지. 학원이 난 삼촌 다 학원 소리 강의실이 들으면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들었구나. 우리 학원 같은 게 이거의 1.5배 정도 되는 게 2층, 3층, 4층에 있어. 근데 갑자기 전체가 조용해져. 학원 전체가 선생님 목소리 엄청 커가지고. 근데도 안 나가. 무시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걸어주려고 그걸 못해요. 책상에 매를 앉아있는데 책상에 올라가 걸어봤어. 야 나가. 안 나가. 책상이 작아요. 낮아요. 30cm에서 올라옵니다. 거기에 교단이 이만해. 오. 그래갖고 가방 싸서 밖에 던져버렸어. 나가. 잘했어요 원래. 끌어냈어. 근데 그런 성격의 애도 아니었어 원래. 왜 그러냐. 너 나가. 내 수업 절대 들어오지 마. 내 수업 네가 나가나 내가 학원을 나가나 둘 중에 하나 하자. 근데 되게 학원에 선생님 무서워했던 게 그 학원에 매출의 3분의 1이 선생님이 해줬거든. 그 학원의 3분의 1이 물리 들으려고 오던 애. 쌤 물리감이 잘하신다. 선생님이 나가면은 그 학원은 3분의 1 수입이 없어. 근데 과학고 가는 아이들 수업비가 그 학원에서 가장 많이 간 게 인천과학고 8기 애들을 몇 명 보냈냐면 55명 보냈어. 네? 그때 69명일 때. 무슨 열전수. 총 빼고 다 들어가거든요. 총 뽑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어? 총 그러니까 인과 69. 인과밖에 없었잖아. 그때 69명. 69명일 때 55명을 보냈다. 69명까지 보낼 수 있는데 그저 55명까지. 쌤 천재신. 그 해에 인천시 수학과학 경시대에서 과학 부분 최우수 1명 주고 금상 10명 주거든.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들이 최우수 하나에 금상 8명이 몇 개 주는데요? 10개 주는데 10명 10개? 중에 8개. 싫어져요. 학원으로 도배가 돼. 게임 끝난 거지. 선생님 그러면 저희한테 소리 질렀던 건 소리가 아니었네요.
원장 선생님 거기서 지금 몇 번 쌌어? 선생님 딴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해서 한번 짐 싸서 아 그때 김치찌개. 원장이 아니 참 전일이야. 아 그래요? 한 선생님이 그 학원에 교무부장이었구나. 갑자기 이제 선생님들하고 술 먹는데 그러는 거야. 요즘처럼 이제 족보 같은 게 없을 때야. 아. 그러더니 비슷한 건 있는데 아. 갑자기 그러는 거야.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타이핑 쳐달래. 뭐 과학 과목 치는 거야. 뭐 문제 안 되니까. 뭐 그러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야. 홍 선생님이 체육하고 음악하고 미술 쳐줘야지. 네? 아니 내가 왜 그걸 치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알바생 쓰라고. 알바생 써갖고 시험 때마다 한 달 와갖고 치면 될 거를 왜 그걸 선생님들이 해야 되죠? 내가 그렇게 한답니까? 그랬더니 야 그거 하기 싫어하고 그만둬. 그렇지요. 하고 그냥 근데 선생님 원하는 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때 서울 가도 되고 서울도 오라는 학원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기분 나쁘잖아. 그냥 술자리 일어나서 집에 와갖고 다음날 새벽에 학원 가서 짐 다 빼왔어. 학원 비상났지. 우리의 매출이 3분의 1에서 핸드폰 꺼놓고 그냥 주가야 나 때려쳤어. 다음 달에 서울로 알아볼게 하고 그냥 약표를 잤지. 그랬더니 집 전화하고 핸드폰 전화하고 집 전화 코드 뽑아버렸으니까 귀찮아서 인터넷은 연결하는 컴퓨터였습니다. 그때는 딸이 연결할 때 전화선으로 연결할 때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이틀 지나니까 원장이 왔더라고 집까지. 그래갖고 원장 와갖고 돌리고 또 어떻게 수업해달라고. 꼭 사람 안 그럴 수가 없지. 한 달에 선생님 때문에 생기는 수입이 약 7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 그 학원에 매일 2억 7천, 2억 1천만 원 정도 됐네요. 선생님이 그 학원에 50년 정도가 있었단 말이야. 쌤 간지나세요. 그래갖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때는 또 학원비도 쌀 때 아니야. 그렇죠. 그래갖고 어이가 없어서 안 나갔어. 그 다음날 또 찾아왔더라고. 왜 그러시냐고. 이제 2년이 끝난 것 같은데 월급날이 지난주까지 수업한 거 정산해갖고 월급날에 그 루틴 하시라고 열받아갖고. 그랬더니 잘못했대. 뭘 잘못했냐고. 그 사람이 잘못했지. 너네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잘못했대. 제발 수업 좀 해달래. 그래갖고 영 쉬는 게 나도 쉬다 갈란다고. 다음 주쯤에 출근하겠다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가 온 거예요? 그러고 그럼 출근해줬지. 그러고 그렇게 3번을 쌌구나. 2번 쌌구나. 주제를 모르고 막 까보니까 나중에 이제 원장이 까보러 가고 그냥 집 싸고 나왔어. 원장하고 싸운 이유는 아주 간단해. 갑자기 그때 이제 경시하겠다는 어떤 학원이 생겼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피레미야 피레미.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해줬구나. 갑자기 이제 원장이 그러는가 일어서갖고 회의하는 중에 선생님 50명 중에 한 30명 모아놓고 회의하는 중에 그러는가 거기 학원에 이번에 뭐 해갖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욕을 해달래. 그래갖고 어이가 없잖아. 아니 그냥 제가 할 얘기 있다고. 왜 다른 학원 욕을 하냐고. 좋지 않고 칭찬을 해주라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거기도 잘하니까 한번 가봐. 느껴봐야 다시 오지. 쌤 되게 똑똑하시다. 그래갖고 칭찬을 해주지. 거기도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가서 들어오라고 하라고. 왜 욕하냐고. 그랬더니 30명이 다 듣는데 자기가 왜 언제 욕을 했니? 나중에 욕했잖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적 없대. 그래갖고 수첩 딱 그냥 나왔어. 나와서 다른 학원에 전화를 했지. 나 거기 갈 거야. 형, 우리 거기 애들 수업 할 수 있나? 왜? 아니 그냥 내일부터 수업하려고. 또 시험이 그냥 전화로 끝나는 그냥 거예요. 그냥 올렸어. 개쿨하시다.
개풀하시네. 프라기는 아이니 처음 날에 나 뒤지게 혼났는데. 나한테? 네. 아이니 말고 아이니 온 날에 가방. 온 주에 저 가방 때문에 뒤지게 너? 혼났어요. 내가 온 다음에 한 달 뒤? 네. 한 2달 뒤 정도. 왜? 제가 이 친구 가방 떨어져 있길래 가방 올리라고 이 친구한테 밀어줬는데 쌤이 그거가 안 하셔가지고. 남이 가방 막 발로 차니까 이거 기분 나쁘잖아, 그치? 기분이 매우 나쁘죠? 네. 화학생이가 몇 번 말해주고 친 거야? 말해봐. 맨날 바닥에 굴러다니잖아. 맞아.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너희들끼리 사이가 굳이 좋아하고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걸 원하는데 우리 사이 정말 좋죠. 네. 이딴 놈이지. 아니 왜? 근데 아주가 인성이 선생님이 가장 원하는 거 그거 원하는데 티격태격하고 이런 거 보기가 싫잖아. 아니 티격태격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선의의 막 경제. 발을 붙여버리면 생각해봐. 너 가방 집에 갖고 가서 어디다 놔? 신발장에 놔? 아니요. 네 방에 놓지. 네. 제가 구석탱이 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걸 방에다 놓으면 방에 학원에 있던 먼지가 묻어서 갈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학원에서는 지식을 갖고 가야지 먼지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 아 명언이다. 그 방을 엄마가 청소하잖아. 제가 청소하네요. 아니 그지 마. 엄마가 진짜예요. 학교가 엄마가 다 해준단 말이야. 로봇 청소기. 진짜인데? 그래서 가방을 들고 갖다 주고. 엄마도 괴롭히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하니까 다 동시에. 올려놓으라고 하지. 이게 뭐야? 아주 나쁜 일. 하주는 멘트야 엄마한테. 집에 에코백 야, 너 털고 아니야? 그것도 아니잖아. 전 탐기나. 이거 선생님이 집에 그래서 넘쳐나는 가방 건데. 사면 항상 바닥에 비닐로 된 거 사. 비닐이요. 비닐 형태로 된 거. 아. 닦으면 되잖아. 집에 넘쳐나는 게. 네. 쌤의 썰은 너무 무궁무진. 두 번째 실험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동수에 관계된 실험을 한번 살펴보자. 선생님 요새 양지율이 자꾸 저한테 연락해요. 선우가 보고 싶구나. 아, 하주 잘 있냐고? 네. 나한테도 연락하던데 하도 잘 믿냐. 전화. 아이는 뻥인 거 알지? 전 페북 친척까지 있어요 그냥. 좋겠네. 아니 뭘 좋아요. 친구 챙겨준다. 보다 더 친해지겠네. 그러니까요. 자, 진동수 관계된 실험을 한번 살펴보고. 아주야. 그럴 수 있다 해봐. 선생님 아는 사람 중에 자기 친구를 딴 친구 잘 엮어준다고 하다가 둘이 사귀는. 지가 결혼한 애 있어. 아 선생님 학원에서 그 학원 내에서 연애한 적 있나요? 사내연애? 사내 연애?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말이고요. 학생들하고? 네. 학생 아니, 애들끼리? 네네네. 애들끼리. 그건 있지. 이따가 많지. 존내 혼났지. 에? 왜 온다요? 근데 성적 떨어져. 어쩔 수 없. 그럴 수밖에 없어 사실. 되게 재미난 얘기해줄까? 지금 걔 학교 선생님일 텐데 여자애가 중3짜리였는데 키도 되게 크고 이쁘게 생기고 공부도 잘해. 까비 얼굴만 못생겼으면 그 누구지? 근데 아니 들어봐. 근데 걔네 반에 남자애인데 키는 걔보다 조금 작은데 재밌긴 한데 공부는 걔보다 훨씬 못하고 못생겼어. 오우 쉣. 고백했어요? 고백했어요? 재밌으면 여자애 걔가 좋대. 근데 얘가 내가 볼 때 막 성격도 되게 나빠. 남자애가요? 성격도 나쁘고 애들하고도 막 친화적으로 여자애들한테는 재밌게 해주는 거야. 아 여미새구나. 그러더니 그거 아니야? 얘가 좋다니까 사귀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막 상담하다가 물어봤어. 걔가 남자애가 그 땡땡이 친아인 것 같아. 야 너는 왜 걔 애들이 먼저 끝냈구나. 선생님 걔 남친한테 막 약올린 거야. 좀 슬퍼도 안 거야. 슬퍼도 쟤도 공부 안 할 거예요. 막 이러는 거야. 왜? 걔가 안 왔다니까. 그래서 물어봤어. 야 너는 걔는 성격도 별로고 공부도 너보다 별로고 키도 너보다 작고 양지율이 너 왜 좋아해? 그랬더니 그냥 좋아요. 이러는 거야. 그냥 좋아해요. 나중에까지 쓰러진 거야. 그래갖고 Just I love you. 야 네가 그게 좋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닐 것 같은데 너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 다른 세계의 남자애들 만나보면 이 교실을 좁고 못생긴 놈들밖에 없잖아. 그리고 대학 가서 중학교 가서 보면 더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그때 어떡하려고 얘 중학교에. 그러니까 이성교제는 대학 때 해. 야. 아니에요. 얘가 좋아요. 아니 너무 저는 얘하고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결혼을 할 거예요. 와. 이러고 그냥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그 학원에 안 나왔거든. 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 살던 아파트 딱 가는데 저 뒤에서 그냥 쨍쨍 하고 뛰어오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그 녀석이야. 너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이 아파트 이사한테 살던 아파트요. 연수동 쪽에. 그랬어? 그랬구나. 이거 어떻게 지냈어? 그랬더니 그때 뭐 학교 선생님 나가는 거 알게 된 것 같은데 요즘도 걔 만나? 헤어졌지. 그랬더니 걔가 그 얘기하더라. 미쳤어요 제가? 왜? 그때 좋아 죽겠다며. 그랬더니 선생님 할 때도 대학 가면 엄청 멋있고 잘생긴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는 그게 깨졌네. 그러니까 너네도 이성 친구 지금 만들 생각하지 말고 맞아, 맞아. 네. 뭐야? 너만 잘하면 돼. 공부야 공부. 난 이제 공부를 잘하면 돼. 지금은 아무리 예뻐도 너 대학교 가면 네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 제 선생님은 신선이를 제일 좋아하지 않았어요. 연애하면 EQ가 높아지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진짜. EQ 좋아지니까 IQ 떨어지잖아 미친놈아. 아니 EQ, IQ는 비례. 근데 서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포기하는 스타일. 맞죠. 그런 게 다 모르겠다 이거. 강한 것 같아. 너 그때 제 맨날 열심히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열심히 할 때 되게 열심히 하는데 좀 어려워지면 그게 막 극복하기 힘든가 봐. 근데 극복조차 안 하는 친구 있잖아. 고통을 즐기는 친구. 아니 왜 제가 고통을 지금 미쳤다고. 고통 받는 걸 즐기지 고통을 받을 내가 받는 걸 참는 것이 즐기는 거야. 여기에서 이런 광원 장치를 이용하면 시험을 연속적으로 못할 테니까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장치를 해보자. 그림을 잘못 그렸다. 화면이 어디까지 나오니? 여기 나오니? 딱 거기까지. 딱 선생님 손까지 해야 돼. 애매하다. 자 이쪽에 이런 걸 한번 갖다 놔볼게. 뭐야? 자 슬릿을 갖다 놓고요. 네. 슬릿을 갖다 놓고 이쪽에 프리즘을 갖다 놔요. 네. 그럼 빛을 쏴줘요. 백색광을 쏴줘요 이쪽에다가. 백색광을 쏴주면 얘네들은 맞아요. 발전하는 정도가 다르겠지. 슬릿을 내. 어쩌나 그런 거죠. 알았어. 그래요. 나한테 자 이렇게 오게 돼. 그리고 보라색 쪽은 얘보다 더 심하게 분절돼서 이렇게 오겠지. 얼마요? 자 이런 식으로 오게 돼. 네. 이때 이 프리즘을 방향을 회전시켜줘. 그러면 좁은 틈으로 오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겠지. 네. 네. 그래서 파장을 변화시켜줘. 진동수 변화로 할 수 있는 거. 파장을 변화시켜줬더니 아주 재미난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이? 빨간색일 때는 안 나와. 안 나오더니 파란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나와. 더 잘 나오더래. 파장이 짧아졌어. 그래서 이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더라고요. 핸드폰이 아주 난리다. 왜요? 친구들 단톡, 아는 선생님 단톡, 아는 선생님 톡, 그다음에 또 뭐냐? 그 선배들 톡. 역시 인맥장. 인명 없어요. 요즘 선생님 밖에서 술 잘 안 먹어가고. 자, 이때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맥은 술. 오케이. 너 나중에 술 먹을 거냐? 정리. 쌤은 어쩌다 장구석 내 생각에는 쌤은 어쩌다 장구석 들었어요. 옛날부터 원장님 알잖아. 원정 쌤이 다른 수학 학원에 계셨어요. 용기 쌤하고 다 알잖아. 연기 쌤도요? 근데 연기 쌤 좀 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용기쌤 같이 봤잖아. 그 학생들 줄여간다고. 짬이 장난이에요. 학생들 줄여가지고 그냥 진동수에 대해서 진동수를 측정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측정해 본 거야.
하나 바꾸고 역전압 걸어갖고 확인해보고 하나 바꾸고 역전압 걸어서 확인해보고 이랬어. 그랬더니 아주 재미난 일이 있어. 처음에 어떤 진동수를 줘도 아무런 변화도 없더래. 아무런 변화도 없더래. 근데 어떤 특정한 진동수 F0가 됐더니 광전자가 나오기 시작해. 전류가 생기기 시작해. 오케이? 그 세게 그 전류를 측정한 다음에 역전위를 걸어갖고 전류가 0이 되는 전압을 측정해 봤어. 그게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특정한 값으로 나타나는데 진동수가 커질수록 점점 증가한다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됐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누구에 비례해?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진동수가 큰 빛을 줬더니 바로 광전자가 큰 운동 에너지가 나왔대. 그럼 빛 에너지는 더 이상 빛의 세기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빛의 진동수와 관계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오케이? 그럼 빛의 세기는 뭐와 관계할까? 여기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잠깐 섞어서 써줄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떤 특정한 진동수의 빛을 갖는 입자라고 생각했어. 사실은 빛은 입자도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 알갱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때 에너지가 HF야. 그 다음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되죠? EHF로 측정되지. 그 다음 에너지는 얼마로 측정되죠? 3HF로 측정되죠. 마치 동전 하나 두 개 추가하듯이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나서 빛을 에너지 양자로 표현한 거야. 사실 빛은 정체질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에너지 알갱이의 성질을 갖는 입자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물질은 아니야. 오케이? 에너지 또는 운동량 측면에서 알갱이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빛이 입자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세기가 그 세기가 아니고 바로 광자의 수였다는 거지. 광자의 수가 많았다는 얘기야. 세게 비추면 더 많이 들어갔던 거. 많은 광자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가 방출된다라고 했어? 전자가 방출된다고 했지. 네. 아주 안타깝게도 광자 하나는 전자 하나에게만 작용해. 왜요? 약속. 약속해줘. 이거잖아. 에너지가 약해도 광자가 전자 두 개 주면 얘 튀겨나가야 되고 또 큰 에너지 가져야 되잖아.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저거 때문에. 이해했죠? 또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이 아니고 연속적인 값을 갖는 에너지 쌓다 보면 발생할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진동수가 아무리 약해도 에너지 쌓다 보면 튀겨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더란 얘기야. 선생님 그 에너지가요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느 정도 약하다 치고 파장이 진동수가 좀 그렇다고 치고요. 엄청 약한 빛이랑요 엄청 강한 빛을 비춰주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광자에 아예 없어요. 튕겨 나온다 안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진동수라고 가정한다면 빛의 세기가 세면 더 많은 광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광전류 값이 크고 더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작은 약한 빛을 주게 되면 광전류가 조금 흐르고 그 차이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바로 진동수에 비례하는 이런 꼴을 갖게 된다는 거지. 예. 자, 이때 특별한 진동수가 필요하지. 얘는 광전자가 발생하는 최소한의 진동수가 되는데 얘를 문턱 진동수, 스레숄드라는 말을 갖고 있어.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 이런 진동수의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런 실험도 해봤어. 자, 양극의 전압에 대해서 광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봤어. 같은 색의 빛을 같은 금속에 비춰줬는데 진동수만 달리 줘본 거야. 진동수만 달리 줬더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어. 둘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야? 진동수의 차이점이라는 거야. 진동수의 어떤 차이점을 갖게 될까? 얘는 정지전압이 크지. 네. 정지전압이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운동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네. 운동에너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네. 크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진동수 큰 빛은 큰 운동에너지를 갖게 된다라는 실험 결과를 내줄 수 있었는데 이런 복잡한 실험이 두 번째 진동수 관계된 실험이라고 해요. 이 실험에서 해석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광전효과 실험 장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광전효과 실험 장치. 헤르츠 이외 과학자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 광전효과 현상을 더욱 자세히 연구하였다. 광전효과 실험 장치. 다음 그림은 광전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실험 장치로 광전관에 프리즘을 통해서 분리한 특정 진동수의 빛을 비추고 빛의 세기와 광전관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키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이 전기 회로에서 광전관의 두 극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았지만 금속판에 빛을 비추어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튀어나와 금속막대로 이동하며 전류가 흐르는데 이것을 광전류라고 한다. 일반적인 실험 얘기였어. 여기에 실제 광전관이 나왔어.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이 녀석을 둥글게 감아놓은 거야. 그리고 그 중앙축이 양극이 되는 거야. 플러스극 연결한 관이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광전효과 실험 결과와 그래프의 해석. 광전효과에 광전관에 빛을 비추어 광전효과가 일어나면 광전관에 걸린 전압이 0일 때도 음극에서 방출된 광전자 일부가 양극에 도달하여 광전류가 흐르게 된다. 광전관의 음극의 전위를 기준으로 하여 한 양극의 전압을 변화시키게 되면 광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된다. 이 그림이 되겠지. 이 그림. 그래서 가운데 그림이야. 이때 역전이 걸을 때와 순방향의 전위를 걸을 때 두 가지로 비교를 했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정지 전압. 첫 번째 실험 얘기야. 가에서 역방향의 전압이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값이 되면 광전류 세기가 0이 되는데 이 전압을 정지 전압이라 한다. 정지 전압은 방출된 광전자의 역방향의 전압에 의해 운동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 양극에 하나도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최소의 전압이 된다. 따라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정지 전압일 때 전기력이 광전자의 확률과 같다. 질량이 M인 광전자가 운동에서 튀어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V 선생님 맥시멈이라고 썼는데 제로 썼지 맥시멈이라고 한다면 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 K는 정지 전압 V 사이에 다음의 관계가 있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맥시멈의 제곱이 위에가 2vs가 되었고 vs는 정지 전압이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정지 전압에 비례한다. 여기에서 광전자의 수와 포화 광전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나에서 순방향의 전압이 계속 증가하면 어느 순간 음극에서 방출된 광전자가 모두 양극에 도달하여 광전류의 세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포화 전류값에 도달한다. 이 포화 전류값, 이 값을 측정하면 음극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수를 알 수가 있다. 전류의 세기는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량으로 정의하므로 시간 델타 t 동안에 음극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수를 n이라고 하면 전자 한 개 전하량 2라고 할 때 포화 광전류 세기는 다음과 같다. i는 델타 t분의 q, 얘는 델타 t분의 n이가 된다. 즉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된 광전자 수는 포화 광전류 세기에 비례한다. 광전자가 많이 나와야 전류 세기가 세다는 거지. 네. 광전 효과의 결과와 고전 물리학의 해석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아인슈타인은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해석해.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돼. 운석 진동수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다음 시간에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
자, 에너지 그림이야. 얘가 금속의 내부야. 그리고 얘는 금속의 외부야. 여기에 뭐가 있었어? 전자들이 있었어. 근데 외부에서 빛을 조여주게 되면 빛이 갖는 입자가 갖는 에너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에너지 양자로서 HF라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있었던 거야. 이 광자는 전자에게 에너지를 주고 자기는 없어져. 에너지 값이 이제 전자에게 넘어갔으니까 얘는 아무 의미도 없잖아. 이때 만약에 이 진동수가 요 에너지 장벽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면 얘는 넘어가. 작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진동수가 아무리 빛이 세더라도 진동수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빛을 세게 넣어도 이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안 생겨. 나오는 아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갖는 진동수의 에너지는 HF제라고 쓸 수가 있대. 한 전자의 빛이 두 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갖는 에너지가 이거보다 크다면 얘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딱 이거와 같은 에너지를 갖는다면 여기에 멈춰 있게 돼. 벗어나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거야. 이거를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W 또는 파이라고 쓰고 1함수라고 불러주고 있어. 금속의 전자를 떼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만약 이 에너지가 충분히 크다면 여기는 얘는 뭘 갖게 돼?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HF 제곱라는 값이 HF가 HF 제곱 더하기 최대 운동 에너지. 즉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HF 제곱가 돼서 진동에 필요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지.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발표하고 190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지. 이게 광전연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자. 하주가 화장실 가고 싶었던 거야?